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혁명의 총화 블록체인과 경제 전문 방송 NBN 국내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블록체인 경제 강성호 인사이트 진행을 맡고 있는 KDA 강성호 회장 인사드립니다. 예. 요즘 IoT 사물 인터넷을 비롯해서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인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 다오가 역시 새로운 화두로 떠올라 있습니다. 오늘은 다오가 그리는 디앱 미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오가 그리는 디앱 미래는 무엇일까를 같이 짚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예, 우리 주식회사 블로커의 김노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블로코 김종환입니다. 블로코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블로코라는 회사는 블록체인 1세대 기업이고요. 저희는 2014년도부터 창업을 해서 이도리움이라는 기술이 존재하기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했고요. 현재는 코스닥의 이제 기술성 평가 특례로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참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일찍부터 블록체인 기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상당히 감사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블록체인은 망했다. 우리 김 대표님이 참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업을 일찍 하신 분께서 그럼 왜 블록체인이 망했다라고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과기부 행사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란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던 이유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사실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발전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올해로서 딱 블록체인 산업에 들어온 지 11년 차가 됐는데. 아, 그러세요? 네네네. 아, 많은 블록체인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보실 때는 매일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은 코인, 그리고 이제 그 코인 기술을 접하면서 불안전 판매라는 문제에 직면을 하십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증권성 이슈부터 시작해서 예. 뭐 SEC와 리플의 소송,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코인이 블록체인을 덮어버리고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또는 내가 투자하는 것들이 어떤 것에 내가 투자를 하는가. 네. 네, NFT는 토큰인가 아닌가, 그렇죠. 증권인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도대체 뭐에 투자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기술 기업도 그렇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네. 그렇고 좀 이제 불친절한 부분 네, 또는 예. 소극적인 기망행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어려움을 그런 가중시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챗 GPT라는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과연 이 부분들을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기술 기업들이 이 부분을 더 잘하고 이제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핀테크 기업들이 더 잘한다고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응용 사례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더 세분화된다면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화두로 던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코인이 블록체인의 전부가 아닌데 이슈가 덮어버리고 있는데 블록체인 본연의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명 시대를 좀 촉진시켜 보자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이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IoT 사물 인터넷을 비롯해서 정보가 넘쳐나는 홍수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 기존 인터넷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가속화 시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새로운 대안, 블록체인이 그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그럼 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나요? 사실 이제 웹 3.0이라는 개념을 그러면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웹 2.0이라는 거에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웹 3.0이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웹 3.0의 이제 핵심으로 평가받고 제가 사실 이제 이 산업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도대체 왜 블록체인을 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인터넷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질문 중에 하나가 현재 인터넷.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거짓말의 시대에 산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살면서 이제 서울대 과잠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과대생의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서울대생이 아니고 예.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의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뭐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데이팅 앱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뭐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라든지 사실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는 거짓말과의 전쟁 중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이런 거짓말들을 굉장히 낮은 단가로 시장에서 이제 배척할 수 있고, 사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은 신뢰 기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 블록체인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낮춰준다. 특히 이제 신뢰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낮춰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빅테크 플랫폼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싸게 해결할 수 있고, 중앙 집중형 고비용 기존 인터넷 그 플랫폼을 네. 블록체인으로 대체한다면 새로운 대안이 떠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최근에 뭐 NFT 기술이나 그렇죠, 아니면 STO 그렇죠.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블록체인이 이렇듯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 특히 그 디지털 혁명의 천장에 서 있는 우리 한국은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 아젠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오, 탈중앙화 조직인 다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오란 무엇이냐,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되게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정확히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DAO라는 개념은 이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어 있는 분산형 자율 의사결정 조직이라는 이제 기술적인 용어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같은 조직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사람이 아니면 어떤 이제 어떤 우리가 의사결정을 맡겨놓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의사결정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다오라는 이 굉장히 특이한 조직체는 컴퓨터나 기계가 인간이 맡겨놓은 어떤 룰에 의해서 이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학급이라는 거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국가라는 게 뭐냐고 물으면 헌법에 의해서 그렇죠. 작동을 하잖아요. 네. 헌법이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법이 어딘가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규정돼 있어요. 가이드라인.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법이라는 게 네. 어딘가에 코딩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컴퓨터는 그걸 그냥 수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DAO라는 거는 이 컴퓨터가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인간이나 사람은 이걸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면은 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쉬거나 놀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원만 꼽아놓으면 그렇죠. 365일 24시간 가동되잖아요. 네. DAO는 그런 이제 컴퓨터가 네. 이런 시스템들을 돌리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여된 조건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은 다오가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의 효과성도 있더라고요. 예, 그걸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컴퓨터가 이거를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효율성이라는 게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AI를 이야기할 때 AI가 그러면은 인간 대신에 일을 해주면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라고 말을 하면은 AI는 이제 인간이랑 다르게 아무리 이제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그렇죠. 네, 이제 거짓말도 하지 않고 예. 사람이 시키는 걸 그대로 하잖아요. 인간이 이제 뭔가를 하면은 뭐 부패나 비리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잠도 자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인간이 시킨 명령대로 그대로 작동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부패나 비리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예. 그리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를 위해서 뭐
24365 이래라 라고 하면 컴퓨터는 불만을 표시하지도 않고요. 맞아요. 네, 되게 이상적인 사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각박한 사회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DAO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우리가 시킨 대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키는 어떤 명령어를 잘 입력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상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럼 갖고 있는 이제 조직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네. 투명성, 신뢰성, 네, 24시간 360일 가던 게 지속성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러면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전제 조건은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러한 그 탈중앙화 조직 다오가 왜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을까요?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그 다오의 출현 배경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챗GPT도 말씀을 드렸는데 블록체인과 그리고 AI 기술의 발전과 이제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네, 사실 이제 AI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뭐 우리가 제가 잠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만약 이제 뭐 전쟁 같은 데서 그렇죠. AI 같은 걸 쓴다라고 제가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AI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만약 AI가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저를 공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적군만 그렇죠. 공격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적군을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적인지를. 그렇죠, 그럼. 근데 우리의 적군이 만약에 저를 공격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음. 이 규칙을 변경을 해버리면은 아하. 저를 공격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적군은 뭔가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 네,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첫 번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칩을 바꾸면은 저를 그렇습니다.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명령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음. 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 규정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블록체인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을 촉진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블록체인에서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의사결정을 하고 시스템을 관리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다오라는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다오의 출현 배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와 이 의사결정 방금 말씀드렸던 군대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죠. 라는 군대도 사실 이제 조직체잖아요. 그렇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다오라는 이제 분산형 의사결정 체계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오가 기존 중앙 집중화 조직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죠. 사실 이제 기존의 의사결정 체계와 이 다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 의사결정 체계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의사결정 체제. 네네. 예. 방금 이제 군대 설명을 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군대 같은 의사결정 체계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은 지금은 이 군대 시스템들을 서버나 이런 곳을 까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압수수색 같은 걸 해가지고 누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근데 데이터가 지워지거든요. 네. 근데 아마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수수색을 해서 지워졌는지를 확인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블록체인으로 이게 기록이 돼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이거를 관리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이제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저 이제 나오는 문서가 네. 그 이제 실제로 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작성돼 있는 주주간 계약서예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저게 이제 그 동인도 회사의 계약서인데 동인도 회사라는 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주식회사거든요. 네. 저런 문서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종이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제 몇백 년 된 계약서거든요. 우리가 왜 종이로 이런 계약서를 썼냐면은 종이로 저런 문서를 남기고 인감 도장을 딱 찍으면은 이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 세상에서는 이 데이터를 지우거나 위변조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기존 인텔 컴퓨터가 가장 갖고 있는 고민이 그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세상에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왜 등장을 했냐면은 인터넷상이나 컴퓨터 세상에서는 너무 데이터를 위변조하거나 지우는 게 쉽습니다. 네. 근데 블록체인은 그러한 기술들을 지우거나 복제하는 걸 어렵게 만들므로써 그렇죠. 이 데이터들을 쉽게 지우지 못하고 추적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네. 아니면 이제 인터넷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전만 해도 인터넷 세상에서 존재하는 부가가치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정보들의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인터넷상에는 별거 아닌 데이터들이 존재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 너무 커지고 인터넷이 우리 세상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들이 유변조되면 안 되는 시대에 존재하게 됐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오라는 게 점점 더 위치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돌입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이 다오라는 그 탈중앙화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연결이 잘 돼야 된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돼요? 사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어떤 연결선상으로 조건, 네, 맞습니다. 규정. 네. 음. 사실 이제 저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아, 그러세요? 네, 네. 좀 특이합니다. 네. 이제 제 법학을 배우면은 네. 가장 먼저 이제 민법에서 그 인간 간의 모든 관계는 다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모든 이제 관계와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다오도 그렇고 음. 조직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뭐 경제도 그렇고 계약이라는 건 그 근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두로 말하는 것 같지만 네. 그 속에는 계약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껌을 하나 사더라도 그렇죠. 사실 그 밑에는 계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돈을 주면 이제 껌을 내주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들은 다 이제 계약이고요.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내용들이 계약 형태로 다오에 저장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코인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이고 다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네. 투표 내용들이 계약 형태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조건들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거를 컴퓨터들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오가 어떻게 보면 자동화돼서 네. 이러한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계약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랜잭션이라고 말하는 단위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된 다오 네. 대표적인 사례로 투표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사실 블록체인에서 그 다오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의 덩어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계약 여러 가지 조건들의 덩어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이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다오의 내용들을 이제 쭉쭉쭉 적어놓은 건데 저기에 있는 내용은 일종의 그 에스크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가 특정한 주소에다가 일정한 양의 이더리움을 보내면은 어떤 이제 도메인의 권리를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이제 계약 조건인데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민법을 보면은 이제 부자지간은 상속 계약이고 그렇죠. 네, 이제 혼인은 이제 그런 어떤 결혼 계약이고 예. 그런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다오도 어떤 의사결정관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토큰을 사는 계약과 그 산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계약이 있다라고 소위 말하는 전제를 하고 그 있습니다. 개념 조건 규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분에 대한 일종의 계약 조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제 주권 계약. 사실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제 대의라는 것도 내가 너한테 나의 어떤 안전을 보장해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맡길 테니 너가 나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지만 내가 주권을 위임한다라는 계약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법령이라는 것이 조건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처벌하고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준다. 네, 당연히 이제 부당한 그러면은 처벌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항거할 권리도 그게 시민들은 갖고 전부 다 있다고 그 법에 전제하는 규정되는 계약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다오는 스마트 컨트랙, 그러니까 컴퓨터 상에 있는 코드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형성되면은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다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다오가 점점점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앞으로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다오가 확장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다오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금융의 영역에 금융? 예. 네, 그러니까 금융의 영역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금융적인 목적으로 생겨나는 다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목적의 이제 다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명의 목적의 다오. 이렇게 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의 목적의 다오라는 거는 어떤 금융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다오. 그렇죠. 서로가 거래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목적이라는 건 뭐 네. 데이팅이라든지 음.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거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제 어떤 사회적인 욕구를 풀기 위한 다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진짜 어떤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뭐 종교도 사실 이쪽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이제 소명을 갖고 있는 다오인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사례가 사실 이제 우리 재단법인이나 영리법인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뭐 종교법인 이런 네. 세 가지 딱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이제 우리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그리고 뭐 영리법인 이런 걸 구분할 때도 정부에서 이런 법인을 판단할 때도 이런 비슷한 프레임을 가지고 이것이 그 공공법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조건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비슷한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죠. 법제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글로벌하게도 사실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태어나서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오에서도 비슷한 규제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김 대표님 얘기를 전체 정리해 보면 앞으로 그 탈중앙화 조직이 다오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참 넓다. 네,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하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이게 다오를 활용한 사례가 뭐 있다면서요. 국내 활용 사례도 좀 짚고 넘어가 주시죠. 사실 이제 국내가 아무래도 이제 K 컨텐츠가 너무 강하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내 활용 사례라고 이걸 해야 될지 글로벌 활용 사례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사례는 예. 이 트리플 S라고 하는 국내 걸그룹이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걸그룹인데 다오로 실제 이제 이런 전 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앱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네네. 그래서 NFT를 사면은 투표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NFT라고 해야 될지 포토카드라고 해야 될지 네. 이 포토카드 자체가 실물도 있지만 NFT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카드를 사면은 뭐 편의점에서도 이 카드를 팔고요. 네. 그래서 이걸 사면은 투표권 한 장을 제가 받고요. 네, 예, 예. 내가 이 투표권을 가지고 멤버들 인기 투표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데뷔곡을 받을지를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능을 갖고 있는 앱이 있어서 앱 퀄리티도 진짜 좋고 내가 이거를 이제 NFT다 아니면은 다오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앱 퀄리티가 좋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 구독자도 엄청나게 높고 글로벌 팬들도 정말 많고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입덕해 있는 걸그룹인데 네, 틈새 어필을 하자면은 저도 되게 좋아하는 걸그룹입니다. 아니 그 이 방송은 그 문화체육 문광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K 콘텐츠 수출 확대 대상 중에 네, 지금 이런 그 걸그룹과 같은 K-팝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전 세계 그 고객 관리가 아니라 이런 다오를 적용한다면은 정말 디지털 한국에 맞도록 좀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투표를 할 때 주로 문자 투표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자 투표라는 건 결국 한국에서 핸드폰이 있고 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제한된 조건에서밖에 할 수 없는 투표 그럼 시스템이거든요. 외국인들은 참여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다오 기반의 투표는 글로벌하게 투표를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글로벌 투표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몇백만 투표가 일어나고 최근에 이제 봤던 것 중에서 제일 놀라웠던 게 이런 이제 투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돌 멤버들이 이제 우리나라 라디오에도 막 참여하고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 채널에도 참여를 하는데 이 멤버들이 이제 전체 멤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수 멤버들만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상위권 멤버들이 네, 다 글로벌 투표에서 상위한 멤버들을 이제 PD님이나 작가님이 부르세요. 네, 그걸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팬투표에서 높은 순위들을 작가님이 인바이트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팬덤 시장은 확실히 이제 선진화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뭐 다오나 이런 거를 이제 전혀 가리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아니 얼마 전에도 그 토론맨 할 때 보면은 상당히 그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해소하려고 하면은 다오라는 시스템을 적용하면 아주 쉽게 네.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네, 문자 투표 같은 거는 이제 1, 2년 뭐 안에 대리 없어지지 투표라든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잖아요. 네, 1, 2년 안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 트리플 S 사례를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좀 추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의 아주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위메이드가 또한 뭐 최근에 보니까 원더 다오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위메이드 같은 좀 이제 국내 빅 프로젝트가 다오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다오라는 그 체계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투명성에 그렇죠. 대한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원더 다오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오들 예, 예, 예. 디파이 다오나 NFT 다오 같은 게 훨씬 더 좀 흥미롭다. 네, 왜냐면 이제 원더 다오는 이제 노드 다오에 가까운 아, 그러세요? 개념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 뜨거운 감자죠. 블록체인을 자꾸 뭐 가상자산으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오와 가상자산 토큰 그리고 가상자산과 다오 이걸 어떤 관계라고 봐야 됩니까? 우선 바람직한 관계부터 좀 짚어주시죠. 사실 그 가상자산이라는 범주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미카 그러니까 미카나 이제 그러니까 세계적인 규제기관에서 그렇죠. 그렇죠. 판단을 했을 때 FAFT나 이런 곳에서 판단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형 토큰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불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페이먼트 토큰 예, 예.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 뭐 그다음-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예, 예. 해당하는 그리고 이제 NFT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유틸리티랑 지불형 토큰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다오 토큰들은 지불형 아니면 유틸리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현재 지금 한국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돼 있는 법이 좀 나와야 예. 정확히 좀 선을 긋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다만 이제 한국 어찌됐건 이제 다오라는 것 자체가 의사결정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뭡니까 개별 토큰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다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그 뭐에 대한 의사결정권인가를 명확히 해주는 거에 있어서 예, 다오가 갖고 있는 강점이 확실히 있거든요. 예, 예, 예.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불안전 판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죠. 네, 맞습니다. 코인 시장, 가상자산 예. 시장에서는 제일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오라는 게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다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그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보면은 우리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토큰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의사결정이 탈중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가상자산 토큰 이코노미가 정상화되려고 하면 블록체인 정신에 의한 탈중앙화 의사결정이 많이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정말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좀 초대가 돼야 예, 네. 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도대체 산 토큰이 뭐고 내가 정말 의사결정한 게 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사업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고 적용 범위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다오가 갖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간략간략 좀 짚고 넘어가 주시죠. 개념적으로 뭐 하나씩. 예. 사실 다오의 이제 가장 큰 강점은 이제 의사결정을 내가 참여를 정말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주민주주의를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제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강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스마트 컨트랙 네. 기반으로 보안성이 보장된다라는 부분도 이제 확실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결정의 분산화, 투명성, 보안성 그러면서 또 뭐 효율성이라든지 그 적용 범위 확대성도 장점으로 좀 거론되고 있다 하죠.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확실히 장점으로 볼 수 있긴 한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기술적으로 이제 섬세한 설계를 이제 좀 전제를 해야 아, 기술적으로 그게 수용이 가능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그쪽에 기술은 어느 정도 지금 접근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지금 다오라는 게 아직 법제화도 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확실히 뭐 이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기술 대비해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가능성적으로 기존 기술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려버리면 확정적으로 이게 장점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빼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렇게 네, 보시네요. 네, 네, 네. 뭐 세상이라는 게 항상 음과 양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앞에서는 우리가 다오 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뤘는데 또 단점도 있죠. 또 단점도 짚어주시죠. 사실 그 단점도 확실히 존재하는데 결국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내가 결정한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우리 투자도 이제 내가 결정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확실한 좀 단점인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안성을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아까 이제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찔리긴 했는데 기술적 한계라는 것도 확실히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있는 시스템 대비해서 그런 이제 장점들이 확실히 존재하지만 반대로 이제 그런 지금 있는 것보다 확실히 나아진다라고 제가 딱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있는 시스템들은 어찌됐건 지금 있는 기술에 의해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법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라고 강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의 다오라는 거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요건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법적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네. 말씀드리면 강제되어 있지 않아서 네. 그런 고민이 있군요. 네,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을 다 갖췄냐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소위 이제 말하면 가이드가 없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기준.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꼼꼼히 이제 투자하실 때도 챙기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확실히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그런 다오를 다룰 수 있는 인력적인 요건들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이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비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개발자분들이 네. 전 세계 개발자의 15% 되지 않습니다. 15%도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인건비가 정말 높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사실 네, 블록체인 그럼 기술의 한계입니다. 기술적 그리고 그 인력적 수용 한계가 아직은 상당히 크다. 네, 맞습니다. 예.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뭐 어느 나라도 정비가 아직 안 됐죠. 사실 그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다오를 검토하고 있는 국가나 아니면은 정부 부처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C라고 하는 미국의 증권위원회 같은 네. 경우는 다오에 대해서 유가증권으로, 그러니까 다오 토큰에 대해서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얘를 이제 준 STO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지분증권이라고 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위스나 와이오밍 같은 경우는 다오를 법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봅니다, 얘를. 그래서 조합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화된 의사결정 조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렇죠,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보다는 좀 더 법인에 가깝고 네. 동아리는 아니고 예. 약간 이렇게 보고 있긴 하죠. 근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다오를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하면은 법이 없긴 합니다. 없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하면은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진 않다. 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이걸 대응을 하면서 다오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해라 라고 하는 체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전체적으로 그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아직은 이 다오를 법제화시키기 아주 소수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국내도 그렇고 네. 법 반영에 있어서 좀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점검을 해봤는데 다오에 관련해서 다루는 국제 기구, 국제 조직이 아직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딱 그 지점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협동조합으로 보고 있고 특정 국가에서는 법인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좀 합의, 그렇죠.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지금 좀 국가적인 뷰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가상자산 하게 되면 뭐 IMF라든지 금융안정위원회라든지 이게 다루는 국제 기구가 다수 있거든요. 네, FAFT라든지. 예, 그렇게 해서 뭐 G7, G20 이런 쪽에서 합의를 보면 회원국들은 그걸 이제 법제시켜서 지키고 있는데 아직은 다오를 다뤄주는 국제 기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의
공론화의 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게 아쉬운 점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오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예, 종류가 있는데 금융적인 목적으로 이제 다오를 이렇게 만드시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목적이 그렇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종교적인 아니면은 비금융, 금융도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목적도 아닌 이제 비영리. 되게, 예, 예, 예. 도대체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 소명의 이제 목적으로 만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지도 약간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기구에서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고요. 이제 NFT도 사실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FAFT 같은 경우에서도 NFT는 이제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보고 그렇죠. 있고 건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얘가 이제 증권성을 갖고 있는 NF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증권성을 갖고 있는 NFT 같은 경우는 STO, 그러니까 증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다오도 이제 그런 눈높이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그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토큰을 다루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법이 아직 없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법에는 이제 다오가 전혀 반영되는 게 아젠다로 떠오르지조차 않고 있다. 그럼 이게 국내는 어떻게 해서 다오를 어떤 법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법에 반영을 했습니까? 그게?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EC가 다오 관련해서 이제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법이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분류하는데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이오밍. 아이오밍. 네, 그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그 협동조합법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협동조합법에 하나의 조직 형태로 이걸 도입시켜도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STO 관련된 법이 입법이 됐었잖아요. 아니 STO 관련 법은 아니고 그건 자본시장법의 네, 가이드라인. 일부 조금만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자본시장법에 관련이 없는 거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그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이 있는데 네. 그리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다룰 2단계 보안 입법에도 보면 네. 다오가 전혀 거론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걸 어떻게 국내에서 아젠다 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연내 전자증권법이 이제 예, 지금 현재 예, 예. 준비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게 네 가지 법이 지금 현재 뭐 다오도 그렇고 이제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STO,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하에 있는 가이드라인. 거기에서 어느 한 그리고- 다오 조직을 좀 개념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디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 예. 이제 STO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하에 있는 가이드라인, 예, 그리고 이제 전자증권법, 예, 그리고 디지털자산법,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블록체인 특별법이라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블록체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나라가 이제 클라우드도 이제 특별법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정부에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클라우드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자문서도 이제 전자문서법 특별법, 공인전자문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정부가 쓰는 전자문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법에서 동시에 이제 보통 다루는데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아마 다오도 좀 적법한 걸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중에 어디에 이제 집어넣어야 될지는 제가 이제 그거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근데 우선 그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우리가 걸그룹 사례를 보는 것처럼 그 사회 구석구석 각 분야가 뭐 K 글로벌을 시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까지도 같이 참여하려고 하면 다오 조직을 사회 각 분야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느 법에선가 다오라는 조직을 개념화, 규정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그 지난번에 보면은 우리 그 김 대표님께서 보면 오늘의 본론 다오가 그리는 미래를 좀 발표를 좀 심도 있게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오가 그리는 미래 우선 간략하게 개념 정리부터 해주시죠. 사실 이제 그 다오가 그리는 미래에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그 AI와 다오의 이야기를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챗GPT와 이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오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챗GPT와 그러니까 챗GPT라는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블록체인의 미래가 되게 암울하다 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AI와 이 DAO를 그러니까 저희 블록체인이죠. 간에 이제 굉장히 긴밀한 연결고리가 사실 있습니다. 다오와 AI.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 AI와 블록체인 간에는 이제 굉장히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고요. 네. 사실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비탈릭 비트린이 네, 예, 예. 그 이더리움을 만들 때 그 백서에 보면은 이제 AI가 이제 잘 구성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진정한 AI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DAO라는 네.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아까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 이제 AI 발전을 위해서는 DAO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챗GPT라는 애가 나오기 전에 그 테이라고 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했던 AI가 있었는데 네. 그 MS에서 개발했던 딥러닝 프로그래밍이었는데 1세대 딥러닝 프로그램이죠. 네. 근데 이제 되게 좀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이제 사진이 이제 보면은 그 테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잘못된 학습을 해가지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아하, 예. 그런 예.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조건이 잘못 설정됐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AI는 그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쟤는 이제 중국인의 방이라고 하는 이제 그냥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어떠한 이제 가장 코어한 로직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공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국 어딘가에 이제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건화가 명확히 명령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결국 이제 블록체인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비탈릭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DAO라고 하는 이 조직체는 법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룰을 저장하는 네. 계약서 문구를 저장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챗GPT가 말하고 있는 우리 이제 챗GPT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얘는 이제 거짓말하는 그런 기계다 이런 농담을 이제 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DAO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그렇죠. 조직체? 시스템. 예. 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게 사실 비탈릭이 주장을 했던 이야기고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네. AI와 DAO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다오가 그리는 미래 이게 또 대체 불가능 토큰 NFT와도 상당한 그 관련성이 깊다고 우리 그 김 대표께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사실 그 다이나믹 NFT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데 NFT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확률 조작이라는 게 사실 게임 업계에서 되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현재 NFT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이제 다이나믹 NFT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확률이나 네. 아니면 어떤 조건들을 NFT에다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저장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치면은 뭐 우리 게임에서 확률 같은 걸 있어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까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NFT에다가 심어놓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뭐 5% 확률로 어떤 특정 NFT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간을 조건을 설정해서 특정한 확률이 나오는 걸 이제 다이나믹 NFT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게임 아이템을 까면은 어떤 게 나오는 거를 NFT에다 심어놓는 겁니다. 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롤은 절대 이 데이터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이 조작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게임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NFT 시장에 진출하고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게임 회사들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게임 관리자나 운영자들이 아하. 뭔가 장난을 치는 확률이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NFT라는 기술들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다이나믹 NFT라고 하는 기술들이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실제로 이제 저렇게 뭐 저게 이제 그런 뭐 특정 NFT를 깠더니 저런 안데슨 캐릭터가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확률을 이제 뭐 우리 막 다마고치 같은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지금 이제 실제 사용료로서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미래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다이나믹 NFT가 실제로 적용돼서 게임 새로운 세상을 분야라든지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뭐 스포츠, 게임, 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다오가 그리는 미래. 정말 어떤 유토피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디스토피아? 그걸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기술은 중립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이제 확률을 조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은 그 기술을 선하게 쓸 거고 악한 사람은 그 기술을 악하게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이제 실제로도 이제 저건 이제 저희 회사가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이제 화면 중에 하나인데, 뭐 NFT를 기반으로 뭐 실제로 이제 어떤 할인율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것은 저런 이제 할인율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니까 멤버십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5% 할인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은 저 기능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이제 멤버십 같은 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제한된 고객들한테만 제공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도박 시스템들을 아, 그러세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저 기능을 이제 일반 고객들한테는 제공을 안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술은 항상 중립적인다라는 걸 저희도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 기술을 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네. 원자폭탄도 원자도 다양한 분야로 쓰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네, 네. 같은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그렇죠. 네. 따라서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시네요. 네, 네. 그리고 끝으로 블록체인 1세대 기업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상당히 그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그 당부의 말씀, 좀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한 말씀 좀 하시죠. 사실 이제 이 블록체인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조적으로 얼마나 쓰느냐도 중요한데, 얼마나 정직하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창조적이고 정직하게. 창조적인 것보다 정직하게. 아, 정직하게 쓰는 것이 네.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블록체인이 사실 제일 강점을 갖고 있는 게 투명하게. 그렇죠. 투명성, 신뢰성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 블록체인으로 이제 뭐 비자나 마스터 같은 것들을 네. 대체해서 이 기술을 이제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고는 14년, 15년도부터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비자나 마스터를 블록체인 기술이 대체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닌 것 같고. 그래,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블록체인 세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제 투명하게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처음에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 기술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이 기술을 잘 들여다봐 주시면은 이 기술은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 기술이거든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블록체인인 경우는 디지털 혁명 시대의 필수 기술이다. 네, 그것도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네, 정부 당국자나 정치권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은 다오가 그리는 DF 미래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진행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